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시각은 정호성입니다. 세계 군비 지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K방산의 수출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는 접경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국방 산업화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첨단 국방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방 산업이 성장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강원 국방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요. K방산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방향은 뭔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누죠. 먼저 최영택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추진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택입니다. 김익현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논의에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국방경제추진단은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국방경제추진단은 도 내부적으로 2년여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작년 7월 1일부로 도청 경제국에 신편된 조직입니다. 단장은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고, 단에는 국방경제팀과 방위산업팀 이렇게 두 개 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방경제추진단의 캐치프레이즈는 강한 국방, 강한 경제, 강원특별자치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강강을 추구하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989년에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34년의 군 복무를 마친 후 2023년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전역 후에는 강원방위산업협의회 위원과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단장 공모에 지원하여 7월 21일부로 임명되었고 현재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경제추진단장님의 말씀이었고, 자 교수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IT대학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교수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이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는 지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데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 중에 가장 백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IT를 전공하는 그런 국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인연인 게 그 단장님하고 교수님이 모두 육사 동기라고 들었어요. 전후방에서 군 복무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또 다시 만나셨네요. 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앞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신설된 학교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4학년생이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예. 뭐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네. 성과를 내셨는지? 저희 이제 IT 대학 안에 이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0 학점을 이수해야지 이제 졸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80여 학점의 IT 관련 과목을 배우면서 거기서 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그게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정보 보호, 사물 인터넷, 그리고 국방 관련한 다양한 정보 체계라든지 안 그러면 무기 체계, 네. 그다음에 뭐 국방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 그 국방 관련한 그런 산업체로 지금 가게 돼 있고요. 네. 저희 학과는 군사학과는 아닙니다. 군사학과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방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죠. 국가로는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방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드는 겁니다. 네.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문과 중심의 군사학이 아닌 이공계 ICT를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런 기조와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의 뭐 연구 가치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게 데이터화를 기반으로 한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드디어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혁명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전장 구조를 통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혁명에 나온 기술에 의해서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전쟁이 진행되는 거죠. 네. 지금은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전처럼 병력과 화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되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이 구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이라는 현장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도 대단히 잘하는 이런 융합형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학생들은 학과 이름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디지털. 그렇죠.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 밀리터리라는 거는 국방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K방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90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종말을 고하면서 합의 시대로 들어갔죠. 네. 그때 가장 많이 떠들었던 얘기가 우리가 세계화와 지구촌의 얘기였죠. 지금 어느 순간에 세계화와 지구촌의 얘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시대가 또 다른 정과 반의 시대로 들어가죠.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와중에 우리 K방사는 합의 시대에도 우리는 뭐였냐 하면 우리는 정과 반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K방산의 역량이 지금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역량을 지금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 강원대학교 IT대학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룬 그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또 중요성이 강조되는 예.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인데요. 자, 선진국의 국방산업 규모가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국방비와 방산업체 매출을 보유하면서 방산 수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각각 2, 3, 4위권을 차지하면서 이 방산 기술력, 수출 경쟁력도 상당히 강한데요. 우리나라의 방산업계를 볼까요? 지난해 사상 최대인 240억 달러입니다. 약 34조 7천억 원의 무기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24년에 95억 달러, 세계 10위권에서 지난해는 5, 6위 수준으로 올라선 건데요. 이렇듯 국방산업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국방산업이란 뭔지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방위산업인데요. 예, 군사 그렇습니다. 무기, 물자 제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 흔히 방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앞서 가장 먼저 방위 산업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방위 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무기, 장비,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관여된 그런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방 산업은 방위 산업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위 산업 개념에 추가하여 국가 산업 역량인 민간 기술의 융합, 민군 협력, 그리고 무기 장비 유지 보수, 또 군인들의 교육 훈련,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또 첨단 IT, 군 급식 및 시설 분야 등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연계해서 국방 경제는 전통적으로는 학술적,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방 경제는 국방비를 투입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비를 지출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방 경제의 개념은 국가 차원의 개념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또 지자체 차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먼저 언급한 국방 산업이라는 그 개념, 국방 산업의 그 육성과 민간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념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3월 중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가
국방 경제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그런 지자체이고 국방 경제에 관한 퍼스트 무브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방 경제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예, 기대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국방 산업, 국방 경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 모델은 이런 예. 거다라고 말씀해 네. 주실까요? 단장님께서 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예. 그렇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뭐 저희들 뭐 우리가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옛날에 자주국방이라는 걸 기치로 내걸면서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국군이 어떻게 보면 그 외국 무기를 가지고 하던 것을 국산화시키는 과정. 거기에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거기에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것들에 국한된 얘기가 이제 방위 산업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 부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고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중국 간의 신패권 경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과 대만의 양안 지금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마즈 이스라엘 네.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셨던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갈등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합의 시대에도 우리는 합의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메이저급 방산 회사들이 그 시기에 생산 라인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에도 생산 라인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전방에 전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육해공군 우리 전투원들을 위해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조달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갈등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니즈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가성비 있게 네. 그것도 신속하게 부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자주국방을 근거로 했던 방위산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냐 하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하나의 산업이 되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네.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도 거기에서 선순환적으로 돌리는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그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방 경제라는 것은 이건 엄밀하게 보면 복합 산업 모델인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 갈등의 시대가 앞으로 한동안 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갈등의 시대에는 결국은 적으로부터 우리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무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을 거의 문제가 수요가 계속 있게 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 이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 산업은 지속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국방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강원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K방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뭐냐면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협의식을 느끼고 있죠. 이거를 전통적으로 유럽에 있는 방산 회사들한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차와 자주포를 주문을 하면 짧게나 8년에서 길게나 10여 년 걸리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으로 저희는 전차와 자주포를 지금 계속 저희는 전력화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또 그 이전의 장비도 나름 성능이 괜찮고 그렇죠. 이런 와중에 그중에 일부를 지금 니즈가 있는 쪽으로 저희가 돌려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성비 있게 신속하게 저희가 수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이 과실을 우리 남쪽 지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충청, 이남 지방의 그러한 지역들의 한정된 과실로만 되면 안 되겠다. 지난 70년간 우리 강원도는 국가안보의 최전단에서 접경 지역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보상을 요구도 안 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의 분단 상황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과실들이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분배되는 과정에 혜택을 받는 과정에 또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강원 방산을 저희가 더욱더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네. 물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비한 여러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강원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단장님은 그러면 강원도의 실제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예. 주시죠. 우리 도의 기업들의 현재 그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약하다고 볼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주 충분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먼저 그 강점과 기회 요인을 꼽자면 첫 번째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방경제추진단을 출범시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지금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도지사님, 도가 첨단 방위 산업을 7대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리더십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개 국방 벤처센터가 전국에 있지만 강원도가 아주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협약 기업도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또 도의 그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육해 공군 부대와 KCTC 해양연구센터 방호시험장 등이 소재하고 있고 네. 또 자연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기 체계 실증에 아주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다음 네 번째는 도의 주력 산업인 수소, 바이오, AI, 반도체, 의료 분야를 방위 산업에 연결시키고 또 이 해양연구센터와 방호시험장 지역의 유관 방산업체를 유치할 경우에는 강원형 방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춘천과 원주 지역은 이제는 더 이상 강원도만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수도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의 우수 인력들이 강원도까지 유입되는데 큰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5급 3특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나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방산 앵커 기업, 즉 무기 체계 장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방산 대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이런 것도 주력 공장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것이 아주 기묘하고 둘째는 타 지자체하고는 차별된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의 우리 국방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대단히 크다. 네. 그럼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면 과연 우리 강원 이 국방 산업의 포지셔닝 전략은 무엇일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다. 보완제. 우리가 아까 제가 충남 이남을 얘기했습니다. 네. 대전의 R&D, 그다음에 구미의 전자통신 산업들, 그리고 사천의 그리고 울산의 창원의 플랫폼 산업들,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상호간의 대체제예요.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네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체제보다는 보완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보완제로 갈 수가 있겠는가?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는 지금 육해 공군의 완전체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남이라면은 육해 공군의 완전체가 없어요. 여기는 2군단, 3군단의 육군 병력이 있고 8전투 비행단, 18전투 비행단이 있고 네. 1함대 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여러 또 지원 부대들이 있게 되죠. 네. 이러한 나름의 이 군 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다. 두 번째는 인구 밀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악과 기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척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단장님 이전에 얘기하신 그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즉 남쪽 지방에서 통과된 거는 강원도에서 통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통과된 거는 남쪽 지방에서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죠.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북한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고 북한군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이 지형이 그리고 기상이 보면 우리 강원도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유지가 많죠. 최근에 국방개혁 때문에 여러 사단들이 해체되고 네. 이러면서 강원도 안에는 여러 가지 군 유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들을 적절하게 국방산업의 하나의 메인 베이스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만약에 국방
우리 강원특별법하고 같이 연동된다면 그렇죠. 더욱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 AI잖아요. AI죠.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국방산업이잖아요. 국방산업은 국방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KCTC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은 전쟁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군대의 전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분히 전투 시험뿐만 아니라 전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강원도가 오히려 방산 분야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지하철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18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큰 틀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런던 같은 데 가보셔가지고 지하철 가보면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하철을 다 보고 후발로 만든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죠. 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방산이 지금 충남 이남권으로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이전에 플랫폼 베이스의 방산들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게 AI,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것들이에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백지에다가 4차 산업혁명 베이스의 국방산업을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우리 강원도에는 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국방경제 분야 주요 추진 내용, 성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한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근 매스컴에도 이렇게 자주 보도되었는데 동춘천 산업단지에 484억 규모 국방방어 시험장을 유치하였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국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방벤처센터를 2024년 12월에 유치하여 올해 2년차 지금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는 벤처 해박기업 44개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20여 개 기업을 추가로 심사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연구개발비 지원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와 도비 10위를 포함하여 13억을 투입하였으나 올해는 작년 대비 2배가 증가된 20억 안팎의 예산을 아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벤처센터 협약 기업 중에 작년에 팜크라는 기업인데 이게 50억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기업들은 군 관련해서 장비 물자 46억을 군에 이렇게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규모로 치면 큰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벤처센터가 설립이 돼서 협약 기업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 상용 물자 쇼핑몰 입점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도의 추경 예산을 받아서 군소무 관계자들, 장병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26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 품평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도 예산으로 50여 개 입점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전군 육해공군에 배포를 했고 또 이러한 배포한 결과 현재 업체들의 매출로 지금 연결돼서 성과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사업 예산으로 국방 상용물자 쇼핑몰 입점 기업 홍보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매출도 아주 크게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과 전투훈련단, 일군수지원사령부와 국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해양 실증 시스템 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배후에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방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대 이 국방경제 분야 추진 개념과 성과를 좀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방위산업 중소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방 분야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곳인데 전체 방위산업의 92%를 차지하는 혁신 주역인데요. 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국방 경제를 이끄는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교수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강원
국방벤처센터의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도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우리 또 강원대학교도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강원 지역으로 저희가 유치했죠. 네. 충남 이남권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중에서 지금 만들어진 벤처센터가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국방벤처센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산 쪽으로 드라이빙 할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코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밀하게 보면 우리 국민들 관점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관을 접촉하기 가장 가까운 전단에 있는 단체 그 조직이 행정복합센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방산 분야의 행정복합센터라고 보면 된다. 아. 이게 지금 강원 지역에, 그것도 춘천에, 그리고 강원대학 안에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에 의해서, 이 센터에 의해서 지금까지 44개의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협약기업으로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70개까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벤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나중에 제대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네. 사업화하고 이걸 갖다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 국방벤처센터는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있고, 실제 방산 쪽은 현장의 니즈와 현장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완전체의 육해 공군 부대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협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니즈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검증도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강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교수님이 강원 국방벤처센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강원도가 전국 11번째로 유치를 한 예, 거네요.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방위산업 육성 지원 기관인데 이 유치에 대한 의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강원도에서의 역할, 어떤 효과도 예.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강원 국방벤처센터는 강원 지역의 우수한 민간 기술을 가진 그런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 기술 중개자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뭐 테크노파크 혁신센터하고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네.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센터는 우리 도와 같이 방산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아주 적은 이런 지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도내 업체들이 국방부 및 방사청이 추진하는 각종 연구개발 지원금 그런 제도 이런 쪽에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위산업 육성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는 우리 국방벤처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업체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연구개발비 8.3억을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도는 벤처센터가 방사청이 발주하는 다양한 방산기술 발굴 및 국방과제 사업에 도내 유망한 기업들을 유망한 기업 중에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벤처센터 이외에도 도내 방위산업 기업 육성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도 예.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또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부 좀 중복된 내용도 예. 좀 있습니다만은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해서 방산기술 고도화 사업을 하는 트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확보된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응용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올해 처음 시작하고 도 사업비 4억이 투입됩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방산 스타트업 기업을 또 육성하는 그런 트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방산 기술 또는 방산을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업체를 방산 기업으로 보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사업비를 당초 예산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방산 기업과 긴밀한 국가급 국방기관을 강원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그 배후 기지에 관련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견인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방어시험장이 이제 그 동춘천 산단에 건립이 네.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방탄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방탄 소재 원사를 수출하는 한국정밀 소재 산업이 2028년까지 원주에 6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들었고요. 강원도는 올해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 분야 기업 발굴과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강원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대학교, 강원연구원이 정기적으로 강원 국방산업 포럼 열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까지 18차례 포럼을 진행해 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 포럼 시작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죠. 예, 우리 강원 국방산업 포럼은 2024년 5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당시 정광열 경제부지사님이 강원 방위산업 육성 방향을 구체하기 위한 논의와 토의가 좀 필요하다. 네. 또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교류의 장이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강원연구원에 요청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도 그리고 강원연구원 또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그 강원대학교 첨단군사과학연구소가 큰 역할을 맡아서 수고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 부분에 아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취임하신 직후에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제목이 강원형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산업 추진 방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요약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주제 발표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경제추진단이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4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2,600억 원 이상의 그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가지 과제를 이제 소개드리면 이미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국방 분야 국가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방방어시험장은 유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해양실증센터는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은 강원 국방 경제 발전에 그 좀 유력한 적합한 그런 국방 기관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산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벤처센터를 통해서 협약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27년까지는 8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또 업체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2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도내 2개 기업 이상이 방산혁신 100이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5년간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과제를 세웠고 세 번째 과제는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도비와 국비 합쳐서 500억이 방산 기업 육성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27년도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 과제를 세웠고 네 번째 전략 과제는 국방 상용물자 조달 기업을 이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50개 기업이 입점하고 있는데 27년까지 15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같은 13차 강원 국방산업 포럼에서 국방경제 추진 방향 토론에 참여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셨을까요? 이제 그때 이제 메인 이제 발제를 우리 단장님께서 하셨고요. 그때 얘기하신 국방경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는 컨트롤러 대단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린 부분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뭐냐면 이 국방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유기적인 어떻게 보면 복합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지자체와 그다음에 연구소와 지역 대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뭉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특히 국방경제사업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강원도형 방위산업의 장점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우리 방산의 강한 지역들이 있죠. 주로 이제 제조업 중심인데 저희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그러한 방위산업 좀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강원 지역에 우리 지금 도에서는 7대 미래 전략 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방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이라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특징이 네.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게중심을 그런 쪽으로 두자라고 좀 제안을 드렸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동전의 뒷면을 따져보면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 산업에 비해서 네. AI 전문가들, 반도체 전문가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 네. 뭐 정보보호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안점 중에 우리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세 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국방산업 육성에 또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산학, 군관, 연이 연계한 곳이 바로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인데 예. 또 여기에 소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는 이제 강원대학교 이 부설연구소고요. 예. 여기는 지금 교육부의 램프 연구소로 지금 소속이 돼 있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저희 학과가 23년도 3월달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해 6월달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춘천시, 네. 그다음에 그 국방 기술품질원, 그다음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요 5개 기관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MOU를 체결하면서 네. 강원 방위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협력체를 만들었었어요. 이럴 때 저희 받은 임무가 뭐였냐면 R&D와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네. 인재 양성은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와 뭐 내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겠지만 석박사 과정이죠. 그런데 R&D는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강원 지역에도 여러 대학의 연구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국방과학융합기술 쪽으로 특화된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고,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에 총 25분의 전임 교수님이 거기에 다 이공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으시고, 그 밑에 예하 연구센터는 국방 AI 연구센터, 국방 반도체 로봇 연구센터, 그리고 국방 정보보호 연구센터, 그리고 강원 방위산업 육성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질 것인데,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이렇게 대학의 부설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자전적인 연구 역량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9월달에 저희 이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NRF의 글로컬 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대 국민대 저희 강원대학교 콘소시엄을 해서 앞으로 9년간 216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강원대학교는 KRMF라는 국방정보보호에 인정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이 연구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하면 지역의 방산업체들, 여기에 R&D 부분의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 줄 것이고, 또 그네들이 필요로 한 인재를 저희가 이 대학의 교육 시스템하고 해서 만들어서 배출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과 지역의 니즈를 같이 연결시켜주고 방산업체들이 거기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연구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군사과학 기술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성과를 좀 기대하고요. 강원 국방산업의 성장 동력이죠. 방위사업청 국방벤처센터와 강원 국방산업포럼 첨단 군사과학연구소뿐만이 아니고 이 전국 최초의 방위산업 특화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까지 강원도의 환경에 잘 마련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강원 국방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완성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먼저 단장님 생각 들어보죠. 예,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기본 요소인 이 국방에 관한 사용자인 군, 그리고 기업, 또 연구소, 학계, 지원 인프라 및 기관, 또 예산과 법적인 근거, 이런 측면에서 요소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또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성장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우리 강원도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 방위 산업의 지금 생태계는 외형적으로는 지금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산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체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원 국방산업포럼이라는 지역 내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정책 토론회 담론회장도 네.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R&D적 니즈를 만들어주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방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주는 그러한 뭐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와 그다음에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것은 화학적 결합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 방산이 출발한 시간이 아직 얼마 되지 않는데 네. 그래도 그 짧은 시기 안에 이런 식의 외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상당히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화학적인 결합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게 있다. 하나는 뭐냐면 능력과 의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난 3년간에 만들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거는 단기간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장기간의 게임이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인데, 네.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지역 내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구조를 화학적인 구조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의지 말씀해 주셨어요. 꾸준한 투자와 또 지속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단장님, 국방경제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 국방산업의 역점 과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네. 있습니다. 이 방사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강원도 내 방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아주 기묘한 사업이고, 또 방산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트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 연구 개발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도는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강원 국방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이것이 아마 3월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나오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 연구를 해서 2027년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고 네. 또 그 지원할 그런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아주 제가 기다렸던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4년 9월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9월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아직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2년째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3차 개정안에도 첨단 방위 산업 분야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 단장으로 이제 그 일하기 전부터 강원특별법 4차 개정과 관련한 국방분야 특례 발굴 자문단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일관되게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방위 산업에 관한 사항을 특례에 반영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강원 방위 산업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조례는 좀 그 힘이 법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인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이죠. 법에 일단 명시가 되면 각종 신규 사업이나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또 방사청이나 국방부 기획예산차 등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 법에 나오게 되면, 법에 명시가 되면 네. 아주 그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단 방위 산업이 현재 그 도의 7대 미래 산업으로 이제 선포는 됐는데 네. 그 방위 산업만 빼고 나머지만 지금 현재 그 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3차 개정안 통과 후에 이제 4차 개정안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개정안. 네.
안을 여기에는 반드시 방위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접경 지역으로 군부대와 국방 수요기관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국방벤처센터 유치와 국방경제추진단 신설 등으로 국방산업 발전의 새로운 거점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 국방산업이 더욱 박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다양한 의견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부터 2026년 또 학과장이신데 목표가 있으신지 예.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학년이 이제 드디어 학과에 다 갖추게 되고 올해의 노력이 내년에 이제 첫 졸업생이 나가서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학과가 설립될 때 디자인했던 그쪽 방향으로 제대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노력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강원 방산의 인재 양성과 R&D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우리가 무기 체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강원대학의 삼축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학부 과정의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R&D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연구소죠. 네. 이제 세 번째는 고급 R&D 역량을 실현시켜낼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개 조직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내년 3월부로 해서 우리 강원대학 안에 우리 방위산업 고급 전문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올 한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들을 네.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강원도 국방경제추진단도 아주 2026년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온전한 1년 주기 업무를 지금 시행을 하는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설정한 목표는 2026년, 2030년 5개년간의 네. 그 강원 국방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다는 것. 그다음에 도청 내 국방 분야 업무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 분장을 최적화하고 네. 국방경제 추진단의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국방경제 추진단 업무 수행 체계를 또 정립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금 4개 사업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경도 안 되면 다시 또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7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필요한 그런 제반 준비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국방경제추진단이 올해 이제 그 확정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경제 분야가 아직 그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렇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단의 그 자세학하고는 그 현대 정중 회장님께서 1971년에 황무지 같은 그런 울산 태화강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그런 거대한 큰 꿈을 품고 그리스에 가서 조선소도 없는데 선박을 수주하고 네. 또 그 수주한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은행에서 달러를 빌려와서 현재의 그 현대 조선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국방산업과 국방경제가 성장하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과 전국 방산 관계자들께서 세밀하게 좀 우리 강원도를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많은 제언과 아이디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네. 환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택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추진단장 또 김익현 강원대학교 밀리터리 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의 강점을 살린 전략과 관련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기술 혁신이 지속된다면 강원이 국방 첨단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강원 국방 산업의 태동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성숙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